2005년이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이 지급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올바른 정책이었다라는 평가는 저는 룰라가 감옥 갔다가 와서도 재선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이 찍었습니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더럴리스트 페고 그거 얘기하면서 사회적 전제 다수의 전제. 다수의 전제 말이 좀 어렵죠. 다수의 독재라는 뜻입니다. 예, 다수의 전행, 다수의 독재 그 설명해 주시죠.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.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수의 지배를 생각합니다. 그러면 독재자가 있다. 그러면 전제군주가 있다. 그럼 소수자죠. 매우 한 사람이 전제군주란 한 사람이 독재자라는 뭐 군부 독재건 군주주의 정권이건 한 사람 또는 소수 그룹이 권력과 경제적 부를 쥐고 다수자 국민을 억누르는 상황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거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뒤집어 엎는 게 민주주의입니다. 그 대의민주주의죠.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은 뭐 그 절대군주 있는 동안 빼고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. 70년대 60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의석수를 까먹었습니다만 4분의 1인가 3분의 1을 우리가 못 뽑았습니다. 잠실체육관에 뽑았습니다. 그래서 3분의 1이었죠. 유정이란 말을 아마 그 젊은 분들 전혀 모르실 건데 국회의원 자체를 3분의 우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.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. 그냥 대통령이 지명했어요. 네.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을 할 수 있었어요. 그건 끝났습니다 지금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수의 지배가 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지배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페더럴리스트라는 미국 혁명의 이동가들, 혁명가들이고 한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국과 싸웠습니다. 영국의 절대군주와 싸워서 미국 식민지 해방 투쟁을 하고 영국을 쫓아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를 자기 대표자로 뽑았습니다. 그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란 책들의 혁명적 의의는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냐면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다. 그 대표자가 우리 세상을 운영한다라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. 그것만 있다면 그 우리가 뽑아낸 다수자가 이제 그 영어로는 티러니 그래서 전제 전행하는 거죠.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다수자 국회의원을 뽑으면 51%만 얻으면 한석이 올라갑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. 51% 이기면 대통령이 됩니다. 그러면 그 대표 51%가 100을 운영하죠. 51을 얻은 사람이 100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지배하는 것보다 낫죠. 51% 지배한 사람이 그래도 지배하니까. 하지만 페더럴리스트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, 우리가 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과 절차에 전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,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이 있어요. 미국은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억압받으니까 일로 왔으니까 종교적 소수자들, 성적 소수자들, 국적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등등등등 이런 소수자들, 또 아동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습니다. 대의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아동은 투표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주장을 할 수 없어요.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성적 소수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이들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들의 또한 독창적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군주제, 귀족 중심의 정치 이것을 타파해서 시민 다수의 민주주의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집단이
나머지 49%그 절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합제하면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늘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죠. 그런 거죠. 네.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의 권리가 좀 보장돼야 하겠어요.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이제 사회 경제적 소수자나 문화적 소수자 외에도 사실은 경북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북 지역 내에서는 뭐 김영건 의원이든 또 여러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다 또는 뭐 정의당이다 진보당이다 민주당 여러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진보민주계열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경북이라는 정치적 지형 또 인구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 사실 51%를 못 얻는다. 그럼 이게 이런 체제가 옳은 거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. 대표자를 뽑는데 지금은 51%가 무조건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. 그럼 이거는 0이 된단 말이냐. 49가 0이 되는 게 맞나? 이거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, 페더럴리스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도 설계를 한 겁니다.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. 영국이 지배해서 식민지였는데 영국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획서가 그 페더럴리스트란 책입니다. 그 나라를 액지에서 만든 겁니다. 그 공인을 한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지금 액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던 또는 뭐 선거법을 개정하던 헌법 또는 법률을 개정할 때 지금 경북 상황 같은 경우 이거는 정한 거 아니야? 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? 그럼 어떻게 제도를 설계를 다시 바꿀 건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던지는 거죠. 박수 한번 좀 주죠. 그 책 내용을 다 알 것 같아요.